찬바람 불면 더 심해지는 각종 염증성 질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염증의 원인 바로 몸속 독소 때문이다. 단원을 찌르는 고통과 진통제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독소는 더 쌓일 수밖에 없다는데. 노폐물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중년 후에 더 위험한 그런 질환까지도. 본인만의 해독 습관으로 중년의 독을 이겨낸 사람부터 리마리오 알리나 부부의 알콩달콩한 건강 비결까지 중년의 독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여러분의 TV 주치 닥터 지바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중년 대표로 나오신 리마리오 이상훈 씨는 중년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대는 그냥 중년, 나는 꽃중년. 오, 베이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죠? 똑같으세요. 혹시 주식이 방부제예요? 뭐 사실 저도 중년이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가 달라요. 중년이 되면서 네. 그 성인병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튼 그 방법은 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중년과 독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 노화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자 8호 40세, 여자 7호 35세가 되면 면시초 발시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하고 타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발이 하얘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간하고 신장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 장부입니다. 간이 만독을 해독을 하고요.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다 거를 정도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네. 이 중년이 되면 독소가 해독이 돼야 되는데 젊을 때 같지 않고 새어가는 거죠. 중년의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염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출근길로 향하는 바쁜 사람들 중 미순 씨를 만났다. 대중교통에 오를 때면 항상 긴장을 한다는 미순 씨.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휴지를 꺼내더니 연신 콧물을 닦아내는데 온 신경을 쓴다. 아무리 티 안 나게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도착한 미순 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 출근길 내내 코를 풀었다는 휴지 버리기. 버리고 또 버려도 계속 나오는 휴지들. 게다가 가방에 모아둔 휴지까지. 여기 주머니에서 휴지가 많이 나오세요. 코 풀고 나는 휴지. 출근하면 이거 코 푸는 휴지를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버리는 게 먼저 일이에요. 주머니와 가방 속을 싹 비우고 나서야 직장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미순 씨. 하지만 사무실에서도 답답한 코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기는 매한 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채기까지 심해지는데. 괜찮냐고 언니. 나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언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을 못 듣겠어. 언니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하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약간은 제가 좀 피하게 되죠. 사실은. 그건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러 온 미순 씨가 선택한 메뉴는 향긋한 더덕구이. 이거 더덕향 너무 좋지? 응? 향이 진해 맛있어. 맛과 향을 즐기는 동료와는 달리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미순 씨. 친구는 지금 향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향 때문에 향이 좋은 거 그거는 못 느끼겠어요.
식사 중에도 그녀를 한껏 괴롭히는 만성 비염. 그러다 보니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한쪽에 휴지들이 가득하다. 비염 때문에 휴지와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준비물이 또 있다. 바로 약. 하지만 그녀가 먹는 것이 비염약이 아니라는데. 비상약으로 항상 언제 두통이 올지 모르니까 들고 다녀요. 젊으실 때는 이게 없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비염이 생기더니 지금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결혼 이후 생긴 원인 모를 비염. 그 증상이 나날이 심해졌다는데. 비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의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해봤다. 내시경 검사로 본 왼쪽 코 속은 염증으로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데. 기관지, 폐, 비염, 염증성 질환에 좋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코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쪽 코는 부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요. 깊숙이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만큼이 안 들어갔죠. 여긴 잘 들어갔는데 왼쪽 코가 지금 많이 부어 있는 거죠. 심지어 약물을 묻힌 막대기마저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 우선 코 속에 가득 차 있는 염증성 분비물인 농을 빼내는 치료부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과로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나 또 나쁜 식생활 때문에 이런 노폐물이 자꾸 이제 순환이 안 돼서 몸에 적체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서 비염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비염 하나뿐만이 아니라는데. 머리 아프신 것.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서 네. 체크처럼 네. 토하고 그다음에 또 토를 안 하면 묽은 편인도 나오고. 위장장애와 소화불량까지. 단순히 딱 코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목으로도 연결되고 귀나 눈이나 머리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 중이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두통과 심하면 이 치지염이나 뇌농양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온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번엔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 창원 씨를 만나봤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그. 그러나 그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다리를 긁기 시작한다. 작년부터인가 이게 간지럼증이 좀 있어서 피부과를 좀 다녔었는데 뭐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군데 돼요.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 때문에 연신 긁어대는 창원 씨의 손.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부 질환 어디 있으시죠? 지금 다리 쪽에 다리 전체에 퍼져 있는 붉은 반점들. 이런 것들은 몇 달째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너무 긁어서 빗딱지가 내려앉은 곳까지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좀 있고요. 다리부터 시작되셨다가 예. 밑에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시는 느낌이 있으시죠? 예. 보통 쪽으로. 처음엔 좁쌀만 했거든요. 목이 물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손도 좀 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퍼지니까. 도대체 그를 괴롭히는 질환의 정체는 무엇일까? 결절성 양지는 어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몸 안에 염증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피부로 배출되는 증상이거든요. 특히 이런 염증 질환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데 만성 염증이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쥐젖이라고 불리는 피부의 양성 종양인 연성 섬유종이 있는 경우 대장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암과 같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이 독성분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피가 색깔이 검붉고 있고 심한 사람은 거품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혈액이 탁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성 염증이 간다는 얘기는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암 발생 위험도 올라간다? 과연 만성 염증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염자로 끝나는 질병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VCR 보고 나니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성염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걔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꼭 필요한데 이제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각종 만성질환 일으키고 심지어는 치매도 염증과의 관련성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내 몸에 독소가 쌓였다 내지는 네네. 만성 염증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혈자리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네. 이 우리가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우리 몸의 독소를 정화시키는 곳 바로 이 림프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림프절에 분포한 그 혈자리가 아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턱 뒤에 우리 예풍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턱 뒤쪽 이해풍과 겨드랑이 한가운데 극장, 사타구니 부위 음영과 무릎 뒤 오목한 부분 위쪽. 자극 자체가 이곳의 림프 순환을 압력으로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아프면 막혔다라고 한방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쪽에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돼 있으니까 그쪽이 실제로 압력도 더 높아지고 눌렀을 때 더 아픈 거죠.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라 생각했던 질환들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독소와 만성 염증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VCR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한 녀석. 어느 쪽 어깨가 아프십니까? 저 오른쪽이요. 네. 앞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다. 더 이상 잘 안 올라가시죠? 네. 네. 등 뒤로 팔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십니까? 네. 그게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옷 입고 벗기가 힘듭니다. 참. 이거 잘 안 되시죠? 네. 조금만 팔을 움직여도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위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심초파를 찍어서 해전근개 손상이나 또 석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녀가 받은 진단은 50견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50견? 50견이요? 네. 제가 이제 40 좀 넘었어요.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그녀. 50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50도 아닌데요? 나이가 들고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50견이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50견이 올 수 있습니다. 50견은 어깨를 둘러싼 관절낭에 생긴 염증 때문. 특히 최근에 이 염증의 원인으로 독소가 지목되고 있다. 나이 40인데 50견이래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년의 50견. 그래서 닥터집하고 제작진이 나섰다. 독소와 염증으로 위협받고 있는 중년의 어깨를 지켜라. 57살입니다.
65, 57세. 47. 어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팔을 이제 뒷깍지로 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뒷깍지로 껴봐서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듯이 쭉 올려오는데 평소에는 잘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통증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각도가 안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뒷깍지가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첫 번째로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깍지 끼고 등 뒤로 손 뻗어 올리기 동작을 통해 이들의 어깨 건강을 테스트해 봤는데 안 돼요. 우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 묵직하면서 남의 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아파가지고 자다가 울은 적 있어요. 쫙 올라가신 분. 그렇게는 안 됐는데 여기보다는 좀 올라갔어요. 콕 치목당한 그녀. 이악 물고 팔을 올려보지만 무리다. 뭐 들을 때도 순간 악 하면서 다 놓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안 올라가요. 안 돼요? 오른쪽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하고 그랬었거든요. 가끔씩 막 저려올 때가 많아요. 지휘자 선생님 안 돼요. 구석에 가려져 제작진이 포착하지 못한 지휘자 선생님 제보 들어왔다. 엄청 아파가지고 이렇게 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동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운동을 하면서 사이드 이렇게 앉고 그랬더니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굳어지는 중년의 건강. 문제는 무엇일까? 중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배출이 잘 안 돼서 영양분이 들어온 만큼 그게 이제 잉여물질로 남아서 노폐물과 독소가 체내에 쌓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더 일으키기 쉽고 그로 인해 또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기 쉬운 중년의 몸. 만성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 100세의 건강 지키세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팔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자, 어깨 유연성 한번 체크해 볼게요. 김현욱 씨 먼저 해보시죠. 이거 쉽죠? 네. 끼고. 네. 팔꿈치 펴시고 자, 들어 올릴게요. 쭉. 자, 이제 시작하세요. 들어 올리세요. 시작합니다. 네. 쭉 들어 올릴게요. 쭉 들어 올리세요. 오. 되는데 이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 봤어? 동갑이신데 아, 가장 진짜. 높이 올라가시네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안 되면? 저희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독소가 어느 정도 쌓이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질병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 만성 염증과 독소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습관은요. 첫 번째 습관 신음식을 먹자. 신음식이요? 신음식. 네, 맞습니다. 신음식이 좋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하는 맛이 바로 신맛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신맛을 먹어야지 피로도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신맛은 특히 우리 해독 장부인 간을 이롭게 하는 맛입니다. 간이 좋아야지 내 몸 해독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침 저녁에 5분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5분? 맞습니다. 이 만성염증인 경우에는요. 만성 스트레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면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내 몸에 녹을 좀 풀어주는 거죠.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숨을 잘 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 호흡.
호흡, 그렇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가 코 안에는 그 섬모들이 많아서 웬만한 노폐물들을 걸러주거든요. 세균도 걸러주고 바이러스도 걸러주고 그 이물질도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일부분은 걸러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호흡,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런 것들을 걸을 수 없거든요. 다 독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중년의 독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마리오 씨의 미모의 아내 알리나 씨가 특별한 건강 비법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채널 돌리시면 시저. 어우. 용인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 동네방네 소문자자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닥터집하고 제작진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먼저 아팠고 미장은 한 번 받은 적 없고. 아니 맨날 그렇게 문도 하루밖에 안 쉬고 한 달에 그래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지요. 맨날 문을 열으니까요.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어디가 아팠던 것일까? 딱 손이 나오지 않게. 이번 암이었었어요. 제가요.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정숙 씨. 시집에 그 시아버님 들어가셔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생전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유방암 진단을 받은 아내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남편 역시 아내만큼이나 힘든 시기였다고. 아, 그 당시야 참 뭐 암 판정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도 잠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이제 암 판정 받고 이사를 3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물이 있으니까 뭐 배산배수? 배산임수? 배산임수. 자. 남편이 직접 고르고 골라 털을 잡게 된 이곳. 집 뒤로 넓게 펼쳐진 저수지를 보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또한 부업으로 농사까지 시작한 그.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향한다는데. 이제 여기서 여주를 실컷 먹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이게 대두 콩이잖아요. 정성으로 키우는 콩부터 손수 다듬고 삶아서 말린 시래기까지. 안 식구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널어놨어요.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아내를 위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널어두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안 곳곳에서 나오는 남편표 농작물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약 한 번 안 치고 키운 것들이라는데. 심어서 사는 게 없어. 쌀만. 재배해서 담는 거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란 농작물들.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뭐 자기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자기 몸에 이제 병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부부. 밥 한 날 하더라도 텃밭에서 키운 콩과 강황을 넣어 짓는다고. 특히 정숙 씨는 식성까지 바꿨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안 먹으면은 몸살이 났었어. 몸살기가 있어. 그러면 가서 시컷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먹히지가 않아. 하나부터 10까지 부부의 손을 거친 친환경 해독밥상. 육류는 없잖아요. 전부 채소이지. 풀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때 특이한 뭔가를 먹는 모습 포착. 여주. 지금 저기 파란 거 있죠? 그게 익은 거예요. 고운 주황빛을 띤 잘 익은 여주가 그녀의 좀 더 남다른 해독 비결이다. 이것도 해독이 되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물이에요. 여주가 아니고 그냥 물?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색깔이 좀 다르다. 보리 싹 틔운 거 아시죠? 그 엿기름이라는 그 물이에요. 생소할 법도 하지만 익숙한 그 이름 엿기름. 엿기름이란 보리를 발화시킨 것으로 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의 발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엿기름에는 발화 이전에 없던 영양소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의 영양소도 증폭됩니다. 보리를 상온에서 이틀 정도 싹을 틔우게 되면 발화보리가 되는데 발화보리에는 보리에 부족한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하고 보리가 발화되면서 가바 함량이 발화 이전보다 14배 많아지고 프로안토시아니딘 등의 항암과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집니다. 알콩달콩 부부의 엿기름물 만드는 법. 먼저 엿기름 가루를 준비해 하루 정도 물에 불려 놓는다. 물에 불린 엿기름을 잘 주물러 준다. 마지막으로 건더기를 고운 채에 걸러 쪄내면 손쉽게 완성. 이렇게 만든 엿기름물을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고 있다. 엿기름이 아마 저희한테는 그 체질상으로 잘 맞았나 봐요. 막걸리 한 잔 먹어야지. 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도 한몫했지만 아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남편의 지극정성이 아닐까.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번엔 아내의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이는 까닭은 미끄러질 듯한 걸음걸이. 이국적인 외모. 오늘의 주인공 개그맨 리마리오 이상은. 과거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한 상남자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뭐해 빨리 와. 아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애처가이자 아들 바보인 자상한 아빠다. 집사람이고 그리고 이름은 알리나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 이윤. 고기, 바나나, 우유. 알았어? 알았어? 아내 알리나의 진두지휘 아래 장보기 스타트. 채소며 자연식품 위주로 장을 보는 아내와는 달리 가공식품만 골라 담는 이상은 이율 부자. 남편분이 야채 많이 안 먹어요. 우리는 아들이랑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남편은 강제로 먹여요. 네. 드디어 장보기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집에도 맨 눈으로 카탄을 검사하기 시작한 아내 알리나. 그때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냉동식품? 그냥 밥하면 되잖아. 아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된 건 남편 이상훈 씨 때문이라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종합 검사를 맡았는데 비만이 아닌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지방간이 좀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건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바쁜 스케줄과 잦은 회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40대.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종합검진에서 대사증후군과 지방간 판정을 받았다고. 30대에 활동하고 생활하고 그러던 어떤 그 피로감이 이제서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자도 안 잔 것 같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뭐 헛배가 자주 부르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핑핑 돌고. 아내 이유 있는 불호령을 뒤로하고 리마리오 가족이 향한 곳은 바로 가을이 내려앉은 글램핑장. 글램핑이란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안락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캠핑 문화라는데, 아직은 어린 아들 유리를 위해 이상원 씨가 특별히 계획한 것이라고. 일단 냉장고 열어봐. 우유 일단 우유 좀. 장본 음식들을 속전속결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상훈 이율 부자만의 놀이 시간.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후후후 해줘요, 알았죠? 두 남자가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아내 알리나 씨는 가족들 건강 걱정에 여념이 없다. 혹여 찬바람에 감기나 들지 않을까 따뜻한 차부터 준비하는데, 익숙한 듯 하면서도 연희 차와는 찻잎부터 조금 달라 보인다. 차 마시자. 맛있어. 과연 가족 모두가 즐기는 이 차의 정체는? 아유, 뜨거. 모링가 차예요. 모링가? 모링가 차. 모링가가 뭐예요? 아, 모링가 차는 인도에 있는 그 나무 잎사귀예요. 제가 요리할 때 그게 많이 써요. 아, 이거를요? 네. 알리나의 내조 비결 모링가.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이름인데, 모링가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항균, 항산화, 항염, 항암, 항알레르기 등의 생리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의학서에는 300여 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해 구호 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어느덧 글램핑장에 저녁이 찾아오고 역할을 나눠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 그때 제작진 눈에 포착된 독특한 광경. 감자를 과일 깎듯 깎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나 고추장이지 않은. 러시아댁 알리나의 감자 깎는 법. 바로 끊어지지 않게 돌돌 돌려가며 깎기. 그리고 또 다른 그녀만의 살림 비법. 바로 고기를 재울 때 향신료 대신 모링가 잎을 사용한다는데, 향긋하면서도 맵싼 향을 가지고 있어 고기의 잡냄새도 잡고 영양까지 꽉 채울 수 있어 일석이조란다. 여기에 살림꾼 알리나의 또 다른 비법, 러시아의 대표 집밥 빨간 스프 보르시. 특히 간해독에 좋다는 비트를 듬뿍 넣고 끓이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 알리나만의 특별한 비결 모링가 분말까지 첨가하면 금상첨화라고. 고기와 환상궁합을 뽐내는 샐러드 역시 알리나의 해독 비결이 첨가되어 모링가 샐러드로 재탄생. 그 맛이 궁금한데? 조금 넣으면은 그 음식 맛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버리는 거예요. 아내 알리나의 내조 비결이 듬뿍 들어간 해독 밥상 완성. 아내의 사랑을 먹고 건강을 회복 중인 리마리오. 덕분에 건강에도 자신감이 붙었단다. 아무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지방간 수치는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1년이 됐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저보고 완전히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먼저 생각하는 리마리오 알리나 부부.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먼저 좀 볼게요. 요게 바로 보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메가. 그렇죠. 아,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방에서 이 엿기름을 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그렇죠. 예. 이 식혜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아, 예. 메가 생강 조청차입니다. 식혜 재료에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고 이 조청 대신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생강 향이 나니까 네네. 식혜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되게 고운 색깔이 있는데요. 네. 모링가가요, 사실은 유엔에서 선정한 난민식품이에요. 아, 그래요? 영양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궁을 약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링가 요거트 쉐이크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모링가 가루를요, 한 티스푼 정도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g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꿀도 원하시는 만큼. 기호에 따라서. 네. 친구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오케이. 오케이. 아, 요구르트를 술처럼 드시는 건 아우. 건강해. 예. 역시.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져. 건강을 염려한다는 중년들이 모인 곳을 찾은 닥터집하고 제작팀. 중년의 독을 이기기 위해 일과 후 매일 배드민턴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항상 손이나 이런 몸이 붓는 것 같았고.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꾸준한 건강 관리에도 몸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중년들. 그중에서도 독소와 염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20인을 모집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모인 체험단. 20인 체험단의 염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몸속의 염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염증 수치 검사를 진행했다.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 즉 ES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비정상 단백질이 발생하는데, 이 비정상 단백질이 적혈구와 결합해 적혈구를 빨리 가라앉게 만든다. 그래서 이 속도로 몸속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남성은 15 이하, 여성은 20 이하일 때 정상 수치. 낮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요. 내가 제일 독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김은혜님은 자신의 딴 김은혜 체험자의 염증 수치는 19가 진짜요? 제일 높은 거래.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뭐지? 좋아하는 분을 말해드려요. 그게 충격인데요, 진짜. 전 독소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이건 뭔가요? 어떡해. 일주일간 열심히 체험하자고요. 그렇게 시작된 염증 줄이기 프로젝트. 엿기름군과 모링가군으로 나눠서 체험 시작. 평소 염증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김문갑 체험자를 만났다. 섭취량 1일 2회 2스푼 2g. 2g을 재야 되는데 우리 저울 어디 있을까? 키팅장에 있잖아요. 2g 도대체 과연 얼마큼 되는 거야, 양이? 2g이 얼마큼일까? 정확한 체험을 위해 저울까지 동원한 열정의 김문갑 체험자. 저울이 고장난 건지 저울의 숫자는 요지부동인데, 잘못됐나? 2g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저울이 잘못됐나? 과연 2g을 정확히 잴 수 있을까? 그의 사전에 대충이란 없다. 보다 세심해진 손놀림으로 계량에 도전. 1g도 놓칠 수 없다. 정확히 2g을 맞추는 섬세함을 보여주는데, 드디어 2g 만들기 성공. 모링가 분말 2g에 물 200ml를 넣고 정석대로 만든 모링가물. 그 맛은 어떨까? 녹차 맛이랑 똑같아. 괜찮아. 숨길 수 없는 꼼꼼함. 사진까지 찍어 체험일지도 작성.
김문갑 체험자 참 잘했어요. 또 다른 체험자를 찾아간 제작진. 와, 불꽃 카리스마를 한껏 발산 중인데 좀 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들만큼이나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도 틈틈이 엿기름물을 마시며 체험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는데 물 대용을 해가지고 이 엿기름을 갖다가 조금씩 지금 먹고 있었거든요. 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체험 3일차 다시 체험단을 찾은 제작진. 저녁 메뉴로 스파게티 준비가 한창이다. 됐다. 잘 익었다.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첨가를 해서 한번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또 맛도 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에 좋은 걸로 조금씩 해서 먹으려고요. 체험을 하며 다양한 응용법을 연구 중이라는 그녀. 평소 좋아하는 크림 스파게티에 모링가 분말을 넣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완성된 주부 구단의 초록빛깔 크림 스파게티. 체험 시작 후 매 식사 때마다 모링가 분말을 활용했다는 그녀. 체험을 하면서부터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데 소변을 볼 때 약간 소변 농도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뭔가 몸에서 나쁜 게 좀 빠져나오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체험 7일째 다른 체험자들은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계셨어요? 네, 잘하고 있었어요, 나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었죠. 만드는 것도 생소했었고,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안 먹던 것들 먹으니까 좀. 체험을 하며 터득한 엿기름 활용법을 알려주겠다는 김순호 체험자. 초간단 식혜 만드는 법이라는데 전기밥솥에 엿기름물을 부은 뒤 밥을 넣어 알알이 풀어지도록 잘 저어준다. 그리고 보온 기능에서 4시간 두기만 하면 초간단 식혜를 만들 수 있다.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초간단 식혜 만들기 그 비법을 찾았습니다. 기호에 맞게 설탕을 넣고 끓이면 초간단 식혜 완성. 누구보다 맛있게 엿기름물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엿기름만 먹었을 때는 이게 목에서 딱딱 걸려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밋밋해서. 그래서 일단 식혜를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훨씬 잘 넘어가고 맛있더라고요. 꼼꼼함을 자랑하던 김문갑 체험자를 다시 찾아간 제작진.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밥에다 한번 우리 넣어서 먹어보자. 어떨까? 그건 이거 얼마나 넣을까? 아니 2스푼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니까 한 2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보자고. 2스푼 넣고. 정확하게. 여전히 꼼꼼한 모습의 그 건조된 잎을 요리에 활용할 정도로 모링가의 매력에 빠졌다는데 뭐 한 번 하면 되게 철저하게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게 낫지 않아? 뭐든지 확실하게 지키면서. 곤드레밥처럼 색깔도 약간 이렇게 색깔도 나고. 모링가 잎을 넣어 만든 밥은 물론 제육볶음까지 푸짐한 저녁 식탁이 완성됐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거. 그 맛은 어떨까? 일단 특별하게 어떤 맛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고 그냥 거부감이 없으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체험. 모링가, 엿기름 체험군 모두 염증 줄이기 프로젝트 성실하게 완료. 과연 두 체험군의 염증 수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전에 8이었는데 지금 2. 말도 안 된다. 내 거랑 바뀐 거 아니에요? 나 머리. 꼼꼼히 체험한 만큼 제일 큰 변화를 보인 김문갑 체험자. 기쁨을 감출 수 없는데 일주일 체험 결과 모링가군이 엿기름군에 비해 조금 더 염증 수치가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닥터 지바고와 함께 중년의 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면
최경화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하나 버리고 좋은 습관 하나 더하면 어제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지바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네랄 결핍이 각종 질병, 노화를 불러일으키면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몸속 미네랄. 색색이는 거 나이가 들어서 껍질껍질해. 몸이 찌뿌둥하니 안 좋아요. 이 모든 건강 고민을 해결해줄 슈퍼 미네랄 푸드. 혈관과 피부의 노화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음 주 많은 시청 바랍니다.